자, 131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는 4,0입니다. 여기입니다. A는 4,0, B는 10,0이에요. 자, 이것을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있대요. 이 원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5입니다. 그리고 또 원점 O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이 선분 OP의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점 P의 개수죠. 즉 O에서 원 위에 움직이는 점과의 거리가 정수가 되게 하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이때 원의 중심은 1, 4분면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앞에서 많이 풀어봤잖아요. 이 바로 중심의 좌표를 알아야지 이 원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줄 때가 가장 그 길이 OP 길이가 가깝고 반지름을 더해주면 가장 먼 최대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 월이 나오면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심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4,0과 10,0을 지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선분 AB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현이 되겠죠, 현. 이게 바로 현이 되는 거죠. 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에 수순에 발을 꺼야 되겠죠, 그죠? 수순에 발을 걸면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수직 2등분이 된다 그랬죠, 그죠? 수직 2등분이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로? 바로 이 만나는 점과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가 2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수직 2등분이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을 O 다시라고 할까요? O 다시라 하고 여기 원점이 있으니까 O 다시라 하고 요 중심을 M으로 놓는다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AB의 중점이 되니까 M의 좌표는 바로 AB의 중점이니까 4와 10을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14니까 중점은 7이 되겠죠. 그죠? 2로 나누고 Y좌표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원의 바로 X좌표는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바로 X좌표는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Y좌표를 구해봅시다.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가 반지름이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M 길이는 얼마가 되나요?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니까 3, 4, 5가 되어서 5-M의 길이는 4가 되니까 바로 이 5- 중심은 7,4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P가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최소는 언제? O에서 O-를 연결했을 때 원과 첫 번째로 만날 때가 바로 뭡니까? 여기에 P가 왔을 때가 바로 이 OP 길이가 바로 뭐가 되고 최소가 될 것이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원과 만났을 때 P가 오면 바로 OP 길이가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O와 O-의 길이, 즉 원의 중심과 원 밖의 점하고의 거리를 구해보면 7, 4가 되니까, 그죠? 7, 4가 되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자 0,0과 7,4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되는 거죠, 그죠? 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만족하죠. 7하고 4니까 7의 제곱 49가 되고 4의 제곱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65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최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최소는 어떻게 되죠? 최소는 바로 OP 길이의 최소는 얼마가 된다? 루트 65에서 요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니까 루트 65에서 5를 빼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가장 멀리 될 때는 최대값은 5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 65에서 얼마를 5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래서 OP 길이는 최소값, 최대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트 65는 루트 64가 8이니까 8점 얼마가 되겠죠. 그죠?
8점 얼마가 되니까 5를 빼면 얼마가 되나요? 이 값은 3점 얼마가 될 것이고, 맞죠? 얘는 8에다가 5를 더하니까 13점 얼마가 되겠죠. 근데 OP의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점이니까 바로 정수값은 얼마가 됩니까? 누구부터 시작해서 3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4부터 시작해서 맞나요? 얼마까지 되겠습니까? 13점 얼마보다 작은 정수는 13까지가 되겠죠. 그런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개수는 얼마가 됩니까? 13에서 4를 빼면 안 되고 하나 더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1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10개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4가 되는 것은 어떻게? 4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서 4가 되는 P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4가 되는 P점 각각 몇 개씩 등장한다? 2개씩 등장한다고 했죠. 요 값이 루트 65 마이너스 5가 되는 값은 하나만 등장하죠. 루트 65 더하기 5도 하나만 등장하는데 나머지는 모두 다 몇 개씩 등장한다? 2개씩 등장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10개에서 각각 2개씩 등장하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런 P의 점의 개수가 몇 개 존재한다? 20개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2를 안 곱해주면 틀린다는 거. 앞에서도 몇 번 적용해 봤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1318번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m인 직선 L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이 원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원입니다. 그리고 이 원이 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는 요 원이 되겠죠. 중심이 0,0, 반지름이 1인 이 원이 되고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1이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1,6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이 반지름이 2짜리 원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따라 움직일 때 이 두 원과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네요. 그죠? 이 두 원과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원과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 세 개가 서로 뭐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원 세 개가 이렇게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겠죠. 이 원이 이 원과 한 점이라도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일단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양수인데 이 기울기가 m이 양수인 직선을 여기에도 보면 y = mx 원점을 지나면서 mx는 직선이 있죠. 그죠? 그럼 이 원이 이쪽으로 통과할 때 이 두 개와 만나면 안 되니까 바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이 반지름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원과는 만나지 않지만 자, 여기에서 기울기가 m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y = x라면 y = mx라면 여기에 이 원에 접하는 y = mx가 하나 있겠죠. 이렇게 y = mx가 평행하게 끄면 y = mx와 평행한 직선이 있겠죠. 그럼 이 접선과는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y = mx 저 기울기가 m과 똑같은 이 접선의 요 접점하고 이 원이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1,6이 있고 여기는 y = mx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 어떤 거리 이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바로 이 원의 중심까지죠. 그죠? 이 원의 중심까지에 바로 거리가 맞죠. 그죠?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 거리에서 얼마를 빼야 되겠죠? 각각의 반지름을 빼준 요 길이. 즉, 요 최소가 여기에서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요까지가 되겠죠. 그죠?
요 최소 요 길이 아니 바로 요 반지름 얼마? 4보다 뭐 해야 됩니까? 이 반지름 4보다 더 커야 되겠죠. 요 최소와 최소의 두 원이 요 만나는 요 길이가 그죠? 요 길이가 요 지름보다 이 반지름보다가 아니고 이 원의 지름보다 더 길어야지 이 원이 이 사이를 통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m의 값의 범위를 알아야 되니까, 즉 기울기가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점과 점과의 거리를 가지 말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가면 되겠네요. 알 뜻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점 최소가 되는 길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누구와 y 이퀄 mx니까 mx 마이너스 y 이퀄 0이라는 요 직선과 누구의 거리? 바로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에서의 거리를 먼저 한번 구해 봅시다. 요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자, 개수 제곱이죠. m제곱 y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고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6을 넣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m이 있으니까 문자가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요 거리 전체에서 누구를 빼야 되겠습니까? 각각 반지름 1, 1을 빼줘야 되니까 1을 두 번 빼주면 2가 되겠죠. 그죠? 요게 바로 최소 거리가 됩니다. 요 거리에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가 되겠죠. 최소. 요 최소 거리가 요 원의 지름 얼마보다 4보다 뭐 하면 된다? 크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2니까 지름은 4가 되겠죠. 요 최소 거리가 바로 지름보다 크면 되겠죠. 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안 하고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했느냐고 하면 바로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말뜻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요 원과 이 원의 바로 최소 거리가 이 원의 뭐보다 지름보다 크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돼요? 6이 되면서 자, 루트가 넘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 절대값이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이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로 묶으면 m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 속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고치면 되니까 m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이 절대값이 자, 루트가 넘어가면 얼마 넘어가? 6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아, 얘가 같다가 아니고 요 절대값이 뭐하다? 더 크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양변을 제곱하면 절대값 제곱은 m제곱 플러스 66이 36에 플러스 12m이 될 것이고 자, 제곱하면 여기가 36이죠. 여기가 36이니까 36m 제곱이 되겠네요. 루트는 벗겨지고 플러스 36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m제곱을 이항하면 35m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2m이 넘으면 마이너스 12m이 되겠습니다. 36과 36은 없어지죠. 따라서 좌변이 넘어갔으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m으로 묶으면 35m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고 사이 범위가 되죠. 따라서 m은 0보다는 크고 35분의 12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m의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놈이 바로 뭐가 되겠다? 정답이 되겠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바로 이 두 원의 이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요 최소 길이보다 원과 원에서의 최소 길이보다 바로 이 지름이 더 짧아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31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이렇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분 AB를 중심으로 원을 이렇게 접었죠. 이렇게 접은 꼴이 됩니다. 선을 따라 접었더니 이 원이 어디에서 접한다?
마이너스 1,0에서 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됐나요? 이때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건 푸는 방법을 좀 알아야지 여러분들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원이 있는데 원의 일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 접었습니다. 접으면요. 이쪽에 있는 활골이라 하죠. 활골. 이 활골 모양과 이 활골 모양은 뭐가 됩니까? 합동이 되죠. 합동. 합동 맞습니까? 똑같은 거 접었으니까 똑같은 이제 활골이 되고 그리고 이 원의 원래 여기에서의 원이 이렇게 이 곡선이 돌아가는 이 곡률과 곡률이라고 합니다. 곡률. 자, 이 곡률과 여기서 돌아가는 이 곡률은 어떻습니까? 합동이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 곡률과 똑같기 때문에 요 곡률을 따라 움직이는 원을 하나 그려본다면 자, 원을 하나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하나 느낄 수가 있겠나요?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빨간 원과 이 처음에 있던 원은 어떻습니까?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똑같은 원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요 활골은 이 밑에 있는 활골은 이 원의 활골로 보고 이 위에 있는 활골은 이 아래에 있는 활골로 본다면 활골의 크기가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두 원은 어떤 원이 되어야 된다? 합동인 원이 되어야 된다. 합동. 되겠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빨간 원 있죠. 이 빨간 원은 바로 뭐다? X축에 뭐한다? 접하는 원이 되겠죠. 접하는 원이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선분 AB 있죠. 이 선분 AB는 길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 선분 AB는 바로 뭡니까? 이 공통현의 방정식의 일부분이 바로 요 현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원은 알고 이 위에 있는 원은 아니까 이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 원도 중심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 원이 합동이 된다는 걸 방금 설명했는데 요 활골 모양이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원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바로 이 AB는 공통현의 방정식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원이 여기에 마이너스 1,0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중심은 여기 있겠죠. 중심은 여기 있고 이 X축이 이 빨간 원에 바로 뭐가 된다? 접선이 되겠죠. 자, 접선이 되니까 접점과 연결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접점과 연결하면 바로 뭐가 된다? 수직이 되어야 돼요. 수직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놈은 바로 X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죠.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Y좌표가 바로 반지름 맞습니까? 근데 이 원과 이 원은 합동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자, 이 아래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2가 되니까 이 길이도 얼마가 된다? 2가 되므로 요 원은 바로 중심이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반지름은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빨간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야 되고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야지 중심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지름은 2니까 2의 제곱 4라는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네요,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공통현의 길이.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0,0에서 요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지금 뭐가 되겠어요? 수직 이등분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 피타고라스 즉 OA 요 중점을 M이라 한다면 요에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하면 AM 길이를 구하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삼각형에서 AM
O.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되겠죠. 물론 이쪽 직각삼각형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AB의 직선을 알아야지 OM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요것은 지금 빗변이니까 OA 길이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OM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 AB를, 즉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 봅시다. 자,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2번에서 2번을 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자, y제곱 먼저 적을까요? y제곱, x계수 2x가 되고 y계수는 마이너스 4y가 되겠네요. 상수는 여기 1이고 여기 4인데 4가 없어지죠. 그죠? 따라서 플러스 이런 제로입니다. 2원에서 2원,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하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2원을 빼버리면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2x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버리면 플러스 5가 되어서 바로 직선의 방정식, 즉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아냈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이 공통연의 방정식을 찾아냈으니까 O, 즉 0,0과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x계수 제곱 y제곱 계수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4고 4의 제곱은 16이 되고 x좌표 제로, y좌표 제로를 넣으면 여기 5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루트 22죠. 자, 루트 20은 얼마죠?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2 루트 5분의 5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2분의 맞죠?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길이가 바로 2분의 루트 5가 되니까 바로 AM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AM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빗변이 2니까 빗변이 2가 되죠. 그죠? 2가 되고 2의 제곱은 4가 되고 마이너스 여기는 2분의 루트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4는 4분의 16이잖아요. 5가 되니까 바로 분모는 2가 되고 루트 4니까 2고 분자는 루트 11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런데 AB 길이를 구해야 되죠. AB 길이는 이 AM 길이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루트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식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원의 방정식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들 풀기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활골과 활골이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은 합동의 원을 그릴 수가 있고 접하기 때문에 중심과 반지름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중심의 y좌표와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반지름은 2라는 것을 알아내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면 바로 OM 길이를 아니까 이 반지름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충분히 현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한번 잘 풀어보기 바라요. 자, 1320번입니다. 좀 그림이 많이 복잡하죠, 그죠? 복잡할수록 여러분들 그림을 잘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원O가 있네요. 원O는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바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습니다. 이거 위의 점 P, 위의 점이죠. 1과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접선 L에 L, 접선이 있죠. 이게 바로 L이 바로 P에서의 접선이니까 우리 위의 점이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의 접선 L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여기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바로 표시합시다. 여기에서 접선까지 그어야 되겠죠. 그죠? 접점까지 그었을 때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고 했으니까 표시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수직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원을 O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원 O5-의 중심,
여기 O와 O'의 중심을 연결했다 그랬죠. 연결한 거에 대하여 직선 OO'와 Y축에 동시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O2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반지름이 3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여기도 표시 보였는데 이것도 바로 뭐가 됩니까? 수직거리가 되겠네요. 수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L과 요 O와 여기 O1을 지나는 요 직선 두 개가 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직선과 이 직선에도 접하면서 바로 Y축에도 접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Y축 요거와도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수선에 발을 그으면 여기도 뭐가 돼야 된다? 수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3인 O2가 직선 OO'와 접하는 점을 Q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접하니까 지금 여기에 접점이 많이 나오죠. 접점이. 그럼 항상 여러분들 접점이 나오면 접점에는 바로 수직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바로 OQ, 요 O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OQ의 길이를 구하려면 Q의 좌표를 알면 끝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때 O2, 단 O2의 중심 O2는 제1사분면에 있고 OO'와 직선에는 평행하다는 것을 친절하게 말을 해놨지만 말을 안 해놔도 수직이니까 이게 길이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요 OQ의 길이를 알려면 이 O2의 방정식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차근차근 여기 접선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1,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이 접선을 구해 볼까요? 그러면 x 몇 번 적고 두 번 적고 y 두 번 적고 4가 되겠죠. 그럼 x 한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y 한 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한다면 요 l의 방정식은 바로 뭐가 l의 직선은 바로 x 마이너스 루트 3y는 4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평행하니까 요 직선도 구할 수가 있겠죠. 요 직선도. 자, 요 직선은 그런데 어디를 지납니까?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 그 y절편 제로니까 기울기만 알면 되겠네요. 근데 얘가 뭐하다? 평행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루트 3y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 원점을 지나니까 는영이 되겠네요.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직선과 이 O2가 뭐 한다? 여러분들 접한다고 했죠? 맞죠? 그럼 여기 수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O와 Q의 지금 바로 뭐를 구하기 위해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O2의 반지름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도 얼마고? 3이 되고 여기도 3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O1의 여러분들, O2의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만 구해낸다면 이 Q의 좌표를 안 구해도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수직이니까 여기 O2와 여기 원점을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 보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직각삼각형이 되죠. 따라서 O2의 좌표만 안다면 O와 O2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반지름이 3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O2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O2는 반지름이 3입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X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Y축이 접하니까 X좌표가 반지름과 똑같죠? 자, Y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둘까요? 그럼 O2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Y-A의 제곱은 반지름이 3이니까 9가 되겠네요. 그럼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느냐면 여기에 수직이고 접하니까 요 방정식을 구해놨죠. 그럼 이 방정식과 이 직선과 중심 얼마? 3,A가 되겠네요. 그죠? 3,A와의 바로 거리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A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가 되고 x 개수 제곱 1이고 y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3이 되죠. x 자리에 3을 넣고 y 자리에 얼마를 넣으면 a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3a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반지름 3과 똑같네요.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3a의 절대값은 요 루트 4가 2니까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3a는 어떻게 되죠? 6이 될 수도 있고 3 마이너스 루트 3a는 얼마가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어디가 뭔가 잘못됐나요? 이 직선이 x 마이너스 루트 3a는 0이 맞죠?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루트 3a는 얼마가 되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a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이 되겠죠. 그런데 이 a는 1, 4분면에 있다고 했죠? 1, 4분면, 즉 요 중심이. 따라서 a 좌표는 음수가 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3a는 이항하면 9가 되고 a는 루트 3분의 9가 되네요. 그러면 3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찾아냈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림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따로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자,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바로 O2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Q가 되겠습니다. 자, O2가 3, A가 얼마죠? A가 3 루트 3입니다. 자, O는 원점이니까 0,0이죠. 자,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3입니다. 반지름은 3이 맞죠? 그죠? 요 그림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길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0과 요거의 길이는 루트 x제곱은 9가 되고 얘의 제곱은 27이 되네요. 따라서 36이 됩니까? 따라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OQ의 길이는 루트 B변의 제곱 36에서 3의 제곱 9를 빼면 루트 27이 되겠네요. 따라서 3 루트 3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Q의 좌표를 잡을 필요가 없네요. 그죠? 여기에 항상 접점과는 수직거리를 이용하고 요 좌표만 안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죠? 되겠나요? 물론 원의 방정식 요 A 자리에 3 루트 3만 넣으면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고 요 직선을 이용하여 그죠? 요거가 평행하니까 요 직선을 이용하여 요 놈과 기울기가 똑같네요. 그러면 중심과 요 직선 사이 거리가 3을 이용하여 A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이 복잡할수록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한번 잘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32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원 x-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입니다. 그러면 중심이 0,4고 반지름이 2가 되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요것과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요 원이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0,1 밖의 점 P에서 두 원의 건 접선의 접선을 끄네요. 접선을 끄면 빨리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바로 중심과 접점까지 연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연결하여 뭐를 표시한다? 수직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도 수직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 PT의 요 접선의 길이네요. 요 접선의 길이와 이쪽 원의 건 접선의 길이가 뭐하다? 같다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이 점 P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라. 즉, 어떤 점에서 두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각각의 접선의 길이가 같은 이 점의 자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치를 x, y로 두고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요 pt와 요 pt-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직각이 보이니까 여러분은 빨리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P와 요 0,1을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이 되겠네요. 또 요 P와 요 4,0을 연결하면 이쪽에도 뭐가 되겠습니까?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반지름이니까 2가 되고, 그죠? 여기는 반지름이 1이 되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만 알면 요 PT와 PT-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0,1이 되니까, 그죠? 루트 x 차의 제곱 y 차의 제곱이 되겠네요. 또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요거는 0,4니까 x 4,0이죠. 따라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차 4,0이니까 y차의 제곱은 y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T는 어떻게 보면 PT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까요? 루트 누구에서 요 빗변의 제곱을 이용하면 되니까 루트는 사라지네요. 그죠? 맞죠? 요거의 제곱이니까 x-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서 누구? 요 길이의 제곱 얼마? 4를 빼주면 요 PT 길이가 될 것이고 PT-는 빗변이 얘가 되니까 얘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에서 요 1의 제곱 바로 1을 빼주면 되겠죠. 요게 바로 PT-니까 두식은 같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가만 보니까 여기 x제곱 y제곱 여기 x제곱 y제곱은 다 사라지네요.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8x. 자, 4의 제곱 16입니다. 하고 마이너스 4가 있네요.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2 짠짠 마이너스 2y 여기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없어집니다. 정리할까요? 8x 이항합시다. 마이너스 2y 자 플러스 10이니까 이항해줘야 되겠노? 마이너스 12는요. 2로 약분하면 4x 마이너스 y 자 6은 제로가 되어서 바로 자치의 방정식을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했죠. 바로 요 PT와 PT-는 요 직각삼각형의 각각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x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322번입니다. x축 위에 점 n,0이 있어요. 그리고 원도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의 그 접선을 그었을 때 1사분면 위에 있는 접점이죠. 1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x좌표도 0보다 크고 y좌표도 0보다 큰 접점이죠. 접점. 라고 할 때 이 바로 접점의 y좌표들을 y2부터 즉 n의 값이 2부터 8까지 변할 때 이 말이겠죠. 요 n이 바로 요 n과 똑같은 n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이 2,0일 때, 3,0일 때, 4,0일 때, 즉 8,0일 때까지의 바로 접선에서 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것을 7번 접선을 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접점을 xn,yn이라고 해서 우리가 접점이 필요하죠.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접선 문제입니다. 접선 문제는 세 가지죠. on 위의 점, 기울기 주어졌을 때 곡선 밖의 점인데 여기서는 바로 아웃이죠. 원 밖에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물론 여기에 x축, y축을 해도 되지만 그냥 여러분들 해볼게요. 자, 이런 원이 있을 때, 이 원의 중심은 지금 얼마입니까? 0,0이고 반지름은 1입니다. 그런데 어느 축 위에 있는 이 x축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바로 몇 콤마 0, n,0에서 지금 이 원으로 뭘 그었다? 바로 접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는 말이겠죠. 그죠? 자, 이때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한다? xn, yn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자, 이럴 때 요 n 값이 변하면 여기 접점의 x좌표, y좌표도 바뀌겠죠. 그죠? 그걸 이제 즉 2,0부터 8,0까지를 각각 구했을 때 y좌표를 다 곱해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곡선 바뀌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지정해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저번에 한번 풀었는데 이 접점을 구해야 될 때 이 아웃에서 접점을 구하고 싶을 때 접점을 구할 때는 바로 뭘 이용하나? 바로 접선 공식 1번이죠. 접선 공식 1번. 1번이 바로 뭐죠? 위의 점을 이용하는 거죠. 위의 점. 요 놈을 가지고 접선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알겠나요? 따라서 xn, yn 위에서의 접선도 마찬가지니까 xn, yn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보면 되나요? x 두 번 적고 y 두 번 적어서 그죠? 요 x 자리에는 뭐를 넣고 위의 점이니까 xn을 대입하면 xnx가 되겠죠. 플러스 요 y 자리에는 yn 위의 점이니까 yn이죠. yn을 적으면 y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죠? n, 0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n, 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바로 요 x 자리에 n을 대입하고 y 자리에 0을 대입해야 돼요. xn, yn에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xn 곱하기 n이 되죠. 여기는 제로가 되고 1이 되겠네요. 따라서 xl의 좌표는 뭐가 된다? n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xn이 필요한 게 아니고 yn이 필요하죠. 그죠? 그럼 뭘 이용해야 됩니까? 이 위의 점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맞죠? xn, yn을 원 위에 있는 점이면 대입하면 성립이겠네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yn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xn을 n분의 1을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n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n제곱분의 1이 되겠죠. xn 자체를 제곱하니까 맞죠? n제곱분의 1이 되고 yn의 바로 제곱이 되면서 여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n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뭐가 된다?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나요? yn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1, 4분면이니까 y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는 필요 없죠.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yn을 구했으니까 n자리를 뭐를 대입하면 됩니까? 2, 3, 4, 5, 6, 7, 8을 대입하면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유리식 형태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n제곱으로 이렇게 통분하면 분모는 뭡니까? n제곱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뭡니까? 유리화가 아니고 루트를 갈라치기 하면 루트 n제곱이 되겠죠. 여기 루트 n제곱인데 n은 뭐가 됩니까? 2보다 양수니까 n이 되겠고 맞나요?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2, 3, 4, 5, 6, 7, 8을 다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속에도 뭐가 됩니까? 지금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또 다시 표현해 준다면 n분의 루트 n 마이너스 1 합차 형태로 적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y2부터 y8까지를 다 곱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y2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y2가 들어가면 2분의 n에 2를 넣으면 루트 2를 넣으면 1이고 2를 넣으면 3이죠. 그럼 1 곱하기 3 형태가 되겠죠. 또 곱하기 맞습니까? 이번에는 3을 넣어야 되겠죠. 3분의 3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3을 넣으면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 놈을 루트 8, 루트 3으로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짜갈라주고 또 곱하기 할 수 있으니까 유리화한 상태에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4를 넣으면 루트 어떻게 되죠? 여기 하나씩 작고 하나 커지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가 되겠네요. 자, 5를 넣으면 5분의 루트 n에다가 5를 넣습니다. 4 곱하기 6이 되겠네요. 6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얼마 되죠? 5 곱하기 7이 되겠네요. 5 곱하기 7. 곱하기 7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7분의 루트 6 곱하기 8이 되고 8을 마지막이죠. 8을 대입하면 루트 7 곱하기 9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다 한번 곱해 보세요. 다 곱해보면 자,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2부터 8까지 다 곱하면 되겠죠. 분모는 2부터 8까지 곱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이 되고 자, 분자도 다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전체 곱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1, 3, 2, 4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 요 첫 번째 걸 보세요. 첫 번째가 1, 2, 3, 4, 5, 6, 7까지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까지가 되고 자 뒤에 부분은 3부터 9까지가 되네요. 뒤에 부분은 3부터 9까지가 되니까 3을 더 곱해주면 여기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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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까지는 제곱이 되고 8과 9는 하나 더 곱해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유리화를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 괜히 유리화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2, 3, 4, 5, 6, 7, 8이 되고 자, 이거는 또 루트를 다 벗겨줄 수가 있겠죠. 이거. 루트 1은 1이고 루트 2는 루트 2가 되죠. 자, 여기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 되고 4, 5, 6, 7까지 이래 되겠죠. 다음은 루트 8이니까 얼마예요? 2 루트 2가 되고 루트 9는 3이 되겠죠. 별뜻 이해됩니까? 이 루트 속이 다 곱하니까 각각을 루트 다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3도, 4도, 5도, 6도, 7도 맞죠? 그리고 2하고도 여기 약분이 되고 그죠? 루트 2와 루트 2가 2니까 여기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남는 것은 얼마다? 4분의 3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싶어서 선생님이 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고2 때 수열을 배우면 조금 적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함부로 이렇게 이 루트 n 제곱을 n으로 바꾸지 않고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요 분자만 여러분들 유리화를 해보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다시 여기 적어 볼게요. 여기에 지금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가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겠나요? n분의 n 마이너스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로 적어도 되나요? n제곱을 n 갈라쳤고 n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고쳐 적었죠. 자, 이렇게 놓고 2부터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루트 맞죠?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2분의 여기는 1이 되고 곱하기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죠. 곱하기 루트 2분의 자, 이제는 3을 대입해야 되겠죠. 3 맞습니까? 3을 대입해야 됩니다.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가 되겠죠. 이번에는 n자리에 4를 대입하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가 되겠죠. 루트 5분의 4 곱하기 5분의 6이 되는데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6분의 5 곱하기 6분의 7이 되고 7분의 6 곱하기 7분의 8이 되고 루트 8분의 7 곱하기 8분의 9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루트 곱하기 루트 곱하기 루트 곱하기 루트 곱하기 루트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안에 것끼리 다 곱할 수가 있죠. 이 자체가 다 곱하기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이 자체를 다 루트 덮어 씌우면 되나요? 이렇게. 되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다 곱하기니까 2분의 3과 3분의 2, 3분의 4와 4분의 3, 4분의 5와 5분의 4, 5분의 6과 6분의 5, 6분의 7과 7분의 6, 7분의 8과 8분의 7이 역수가 되어서 다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뭐가 남죠? 루트 2분의 1과 8분의 9만 남죠. 그럼 분모는 2, 8이 16이 되고 분자는 1 곱하기 9가 되어서 9가 되네요. 따라서 루트 16분의 9는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한번 잘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요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들 보통 수투 저 고2 때 수원에서 수열 파트 형태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놈을 여러분들 8번 다 접선을 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표적인 xn,yn을 이용해서 n의 자리에다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수열에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챕터 12 원의 방정식을 모두 마치고 다음 챕터 13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